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모델 3를 트레이드인해서 모델 S를 이제 사려고 하죠. 조만간 이제 날짜도 거의 픽스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주일 아니면 차를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재미난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 지금 미쳐버린 중고차 가격과 플러스 미국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근데 당연히 코멘트를 달긴 했었습니다. 주마다 제도가 너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그때 댓글에도 우리 주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라든지 반대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트레이드인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 모델 3가 어느 밸류가 있으면 그걸 트레이드인 하게 되면 그만큼의 크레딧은 삭감을 하고 차 가격에서 빼주고 그 남은 차 가격에다가 세금을 때리거든요. 캘리포니아는 그러든지 말든지 새 차 가격에, 처음 사는 새 차 가격에 세금을 다 때립니다. 그 크레딧은 그냥 돈으로 받는 거고 그걸로 일어난 일절 세금 혜택이 없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주마다 참 미국은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주로 제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바이어스 된 거지, 또 너무 이거를 맹신하셔서 본인,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좀 너무한 게, 제가 이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자동차 세금을 찾아보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주가 전체 50개 중에서 8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2개 주는 차를 트레이드인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차가 계속 모델 S가 미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차 가격이 좀 깎이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 거의 산 가격에 제가 되파는 건데, 이걸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트레이딩 해버리면은 좀 가격이 좀 깎이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게 차 가격이 이제 세다 보니까 이제는 FSD까지 넣었죠. 제가 안 넣으려고 그랬다가 올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2,000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차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때려도 몇천 불은 후훅 진짜 차액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서 좀 이런 것들 보면은 주마다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주 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혹은 인컴 텍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은퇴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렇게 큰 주가, 아니 뉴욕도 해주는데 이렇게 큰 주가 트레이딩 하는 거에 있어서 세금 감면이 없다라는, 참 캘리포니아는 이래저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뉴욕보다도 세금이 더 센 거 같긴 합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론을 주셨던 분들 일부 의견이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은 스펙트럼이 정말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처한 상황이나, 그러니까 세법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소득이라든지 지금 보조금이 자꾸 소득에 연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만 하실 분, 각 개개인에는 이게 완벽히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액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에 좀 충격을 먹어서, 이제는 차값이 1억이 10만 불이 넘으니까 지금 환율은 1억 2천이죠. 세금이나 이런 것들, 지금 비싼 차에는 전기차지만 세제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1억 3, 4천인데,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좀만 맞아도 차액이 팍팍 나다 보니까 이거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그러니까 세게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다른 또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또 계속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어닝콜에 나오는 오퍼레이팅 마진도 지금 최고점을 찍었다. 생산성뿐만 아니라 마진, 일단 차량 마진은 워낙에 높았다고 이미 저번 분기 얘기했는데,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도 이제는 탑을 찍는, 이게 딱히 안 와닿으시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차 한 대 만드는데 에버리지 커스트가 이제는 36,000불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테슬라의 차량 가격들, 지금 올라간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은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 어찌 보면 아버지 의견에 또 이게 부합하듯이 결국 에버리지로 생산, 모델 3 같은 경우는 더 적겠지만
결국 저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면은 지금 대량 생산하는 건 사실상 모델 3랑 모델 Y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사실 저 가격에 만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델 3나 모델 Y도 프라이스 레인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델 2는 이래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비싼 차량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저 정도면 대단하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에 이런 것들이 안와다시면 이렇게 이해하면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듯이 4680이 결국은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셀 깡통 하나가 생각보다 가격이 셉니다.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그 깡통 하나에 다 밀어 넣는 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셀을 공정을 한 번 할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치는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셀을 생산했을 때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셀을 키우면 당연히 원가 절감이 오는 건 자명한데 아직 수율이라든지 약간 애매한 부분, 약간 살짝 부족한 부분, 그렇지만 전보다 많이 왔다. 깡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케이싱이나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 압력이라든지 터지는 걸 막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가격이 꽤 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 트윗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요거는 조금 비판을 해야겠죠. 작년 대비해서 68%나 솔라 디플로이가 커진 건 맞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댓글을 달기를 이제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솔라도 달려있다라는 듯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제가 장부 잘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68% 올라간 건 맞는데 그 전보다는 혹은 그 전전보다는 이 감소하다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작년보다는 이제 진보한 게 좋긴 한데 아주 피크 찍었을 때보다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더 큰 픽처에서 보면은 아직은 좀 더 성장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쇼리지, 부족 사태,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좀 힘듦, 왜냐면 솔라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워낙 싼 원자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건 대단하지만 큰 픽처에서는 약간 여전히 아픈 손가락은 맞다. 그리고 이런 다른 또 트윗을 보면은 살짝 이제 메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예 미디어 회사를 사버린다라든지 아니면 설립한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일론 머스크한테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안 쓸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용으로 진짜 이런 미디어라든지 요즘은 워낙 소셜미디어가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걸 설립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형 미디어 회사들이 점점 퀄리티도 떨어지고 위치도 내려가고 가격도 내려가고 여러모로 다 안 좋긴 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보는 게 차라리 어떨까? 이 의견들은 누누이 이제 계속 제시됐던 건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좀 관심을 표하는 것 같아서 테슬라가 미디어에도 나가나? 뭐 그런 조그마한 생각도 재미나게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사실 반도체 쇼리지와 약간 정치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좀 심각한,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포드 CEO가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는 솔직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요 밑에 기사에는 한국의 현대는 이게 올해 말에는 이제 다 해소가 되고 더 이제 반도체 쇼리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더 낮아지고 더 나아질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에 대비돼서 포드는 안 좋다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대비돼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현대가 이제 언급이 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근데 포드 CEO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좀 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게 파운드리한테 자동차용 반도체를 그냥 만들어주세요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주행 보조에 있어서 더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를 서포트하려면은 더 좋은 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단순히 더 좋은 칩들뿐만 아니라 파운드리한테 이런 칩 만들어주세요, 저런 칩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칩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 그 수준에 못 왔습니다.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디자인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타트업을 뭐 투자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만 가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종류의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반도체들을 생산하고 그 디자인이나 스펙들은 이런 회사들과 긴밀한 협약이 있어야 되고 얘기가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율, 일드, 파운드리에 가보시면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마다 수율이 다 다릅니다. 제품 스펙에 따라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딜레이가 된다라든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있는데 아직 자동차 회사들이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현대자동차 말대로 뭐 단순히 펑셔널 기반으로 하면은 내년에 혹은 올해 말에 정말 이게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그냥 기능적인, 그냥 원래 하던 칩을 빨리 얻는다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투자가 그래도 이제는 구닥다리 공정에 있어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이 투여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쉽게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주행 보조 우리가 바라는 거는 테슬라와 같은 능력이죠. 근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OTA를 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AI 특화된 반도체라든지 ASIC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종류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버퍼를 가지고 어떤 스페이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갈 거면 이런 비전과 큰 픽처가 있어서 반도체 스펙을 정하고 파운더리랑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칩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칩들은 사실상 리드 타임이 엄청 길어집니다. 지금 주문한다고 해서 당장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긴밀한 협약과 스펙을 맞춰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도체별로 일드가 천차만별인데 자동차 회사는 전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디자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가지 않으면 단순히 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2025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당량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드는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도체 이런 공급난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공급난을 넘어서 스펙이라든지 지금 파운더리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등이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진통이 더 예상이 되고 그렇게 쉽게 해소될 게 아니라는 점. 더 큰 픽처에서 보니까 단순히 지금 엔지니어나 연구원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더 힘들 거라는 거죠. 많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계적인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겠냐라는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GM과 포드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화가 났는지 기사도 이렇게 났죠. 사실 화이트하우스가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를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쫓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점 완전히 그냥 AI나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걸 다 떠나서 파운더리한테 내가 칩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가이드하고 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할 지금 준비조차 안 돼 있는데 GM이나 포드가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런 것들에 테슬라 근데 이제 TA를 빼고 ESL 클래스를 들으라는 건가? 이거 너무 비꼬는 지금 리딩하는 건 테슬라인데 진짜 대단하네요. 이쯤 되면 한번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 포드 차를 몰아보고도 느낀 점이긴 한데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자식을 이뻐하면은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죠. 너무 잘하는 또 자식을 너무 걔만 치켜 세우다 보면은 분란이 날 것 같다라는 이해는 하지만 참 애매하네요. 지금 앞선 그런 상황들 얘기했을 때 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못 하는지 제가 몸소 체감도 했고 이야기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해는 되긴 하네요. 지금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거를 해결하거나 가이드할 생각보다는 언급조차 안 한다. 다 이해는 되지만 다 이 상황들이 모두 이해되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어떤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정말로 아직도
내연기관들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걸음마 수준이라는 거에 좀 놀랍고, 이래서 저도 테슬라를 더 추천할 수밖에 없는, 진짜 정말 획기적인 무언가 큰 거 한 방이 정말 이 판을 모두 뒤집어 풀 만한 그런 게 안 나오면은, 쫓아가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쫓아가는 거는 무지무지 어려울 겁니다.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플러스, 저 역시도 미래는 온리 전기차라고만 생각이 되고요. 정 안 되면 전기차는 진짜 집에 콘센트를 꽂아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프라 걱정을 그래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해도 되는 차기 때문에, 저는 온리 EV만, 일론 머스크 말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게, 뭐 원래 저는 이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지금 댓글을 보면은 다른 회사들이 대량 생산하면은 바뀔 거다, 그 이야기들은 제가 2년도 넘게 듣고 있는 얘기라서,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지켜봤는데, 도대체 언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큰 거 한 방이 아니면은 이제는 도저히 못 쫓아갈 경지까지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갭을.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플랫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구축해놓은 플랫폼은 도저히 쉽게 무너질, 이제는 완전 철옹성이 되어 있고,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정말 생겼다 없어진다라든지, 돈을 엄청 끌어들였다 진짜 사라진다라든지, 이거 가짜거든요. 가짜 유니콘 같은 이런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걸 보면은, 참 테슬라가 거기서 살아남았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고, 물론 앞으로의 길도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많은 포텐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칩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운더리한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지, 그거 가이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 뭐가 될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게 딱 뭐 주문해서 당장 나오는 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몇 년을 바라보고, 이건 공장 한번 돌려보고 수율이라든지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은 나아갈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테슬라는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많은 격차를 어떻게 지금 좁히려는지 참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치적인 얘기랑 포드 CEO 이야기를 통해서 반도체 쇼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이건 다시 보면 까면 깔수록 정말 이거는 힘든 문제라는 거를, 단순 공급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덧붙여지면은 칩을 과연 디자인하냐 못하냐는 정말 큰 차이라는 걸, 파운더리를 가이드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진짜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